조금은 서툰 몸짓이지만 음악에 맞춰 한 동작 한 동작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바로 지적장애 청소년 12명으로 이루어진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인데요. 지난해 열렸던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전문 무용가들과 함께 멋진 공연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이들의 곁엔 늘 이 사람, 이민선 단장이 있습니다. 무용을 통해 지적장애 청소년들과 행복을 나누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민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어떤 무용단인지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지적장애인 아동들에게 무용을 통해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전문 무용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적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무용단이 없는 현실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주로 이제 시각이나 청각,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무용단은 활동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으로 돼서 있는 구성된 무용단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사실 무용한다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장애 유형 중에도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문 무용 영역인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 세 가지 영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적장애 청소년들이 보통 한 작품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한 작품당 한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한국무용 작품 10분 정도의 작품을 소화하려면 한 24개월, 25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이 필요를 합니다. 즉 몸으로 익혀서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작품을 소화내는 것이죠. 단 10분의 공연을 위해 평균 2년이 넘는 시간을 쏟아붓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한 동작 한 동작에 익숙해질 때까지 숱한 시행착오를 겪곤 하지만 이민선 당장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이들에게 무용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단원들은 춤을 추는 특별한 행복을 알게 됐습니다. 춤 재밌어요. 어떤 동작 제일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발레. 어떤 거? 이렇게. 무언가에 열중하고 또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들 역시 무용단 활동에 무척이나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수님도 너무너무 많이 우리 애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나 진짜 너무 하나님 같아요. 교수님? 내 애가 나도 부모인데 내 자식이 싫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뭐 아무것도 그거 하지도 않는데도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 장애인 무용단을 꾸리게 되셨는지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1998년이에요. 서울대학교 장애아동 체육교실이라는 곳에 무용교사로서 제가 자원봉사하겠다고 해서 그때 김의수 교수님께 찾아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무용교사로서 처음으로 장애아동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무용을 가르치게 되었죠. 비장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단장님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라 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때 이 아이들이 그걸 바로 익혀서 저한테 피드백,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결과물을 보였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결과를 다가가서 기다렸지만 이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결과를 몸으로 익혀서 저에게 보여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철학이요, 이제는 기다려주자라는 것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무용단을 만드셨을 때 참 여러 가지 의욕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어떠셨나요? 정말 이 장애아동, 특별히 가장 어렵다는 지적장애인 아동들에게 무용을 가르친다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무용실을 항상 배회한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무용 음악이 싫어서 아예 무용실을 놓고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고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정말 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소원하시기를
무용가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한테 우리 아이가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용단의 교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딴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빼꼼히 관심만 있고 또 집으로 가버리고 한 2개월 정도를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무용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아이들에게 궁금한 눈초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용실에서 쓰는 그 같은 음악을 듣고 우리 아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기쁨의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네.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용실에 들어와서 무용단에 아이들과 이렇게 몸도 부딪혀보고 조금씩 움직여보더니 이제는 무용단의 단원으로서 열심히 무용을 하고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말기 암 환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무용단 초청단 공연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다 끝마쳤을 때 그때 휠체어에 앉았던 그 암 환자분이셨어요. 정말 뼈가 이렇게 앙상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드신 분이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보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 모습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가서 그 환자분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정말 그분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였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라고 어눌한 말투로서 이 아이가 그 환자분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모습 보고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울었어요. 단원들이 무용을 배우고 공연을 하면서 처음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무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소통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이의 장점이지요. 사회성 발달.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의 정서, 심리 정서 안정, 또한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사회적으로 많이 좀 변화된 사례들이 하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무용단에 지금 조동빈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네. 그 학생은 지금 무용단의 반장인 아주 의젓한 학생입니다. 네, 그 학생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위축되어 있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일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우리 무용단에서 무용을 배우고 또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동생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항상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우리 무용단의 큰 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든 일은 본인이 나서서 아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동생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지도를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 동빈이 학생의 꿈은 정말 훌륭한 무용가가 되는 무용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 덕분이었을 것 같은데 지난해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 공연 이 무대에서 이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이 아주 멋진 공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떨지 않고 정말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차분하게 해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요. 세계 많은 이에게 이런 지적장애인 무용단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우리도 무용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통해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본 이민선 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 축구단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단체 활동의 재활 효과를 보다 많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또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선 무료 난타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민선 단장이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냥 이렇게 엄마들하고 얘기하고만 있었는데 지금 일이 또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누고
더불어 행복을 키워가는 그녀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 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또 지원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년기가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는 현실에 적응하러 가야 됩니다. 즉 자신의 평생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무용을 하고 싶어도 그 길을 접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7, 8명 학생이 작년 그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끝내고 이제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현대무용단이나 국립발레단이나 이런 무용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예술가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저희 장애에게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장애에게도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바탕이 빨리 마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위한 단장님만의 어떤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우리도 무용가가 될 수 있는 꿈과 희망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게는 우리 무용단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이들도 평생 무용가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애인 무용아트센터 뿐만 아니라 무용아트교실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무용센터가 건립되어서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주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되게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조급한 요즘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늘 기다리면서 1년 또는 2년 정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단장님 볼 때 저도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적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이민선 단장, 오늘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성민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이민선 단장의 교육 철학이 기다려주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창훈 씨도 이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